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론의 4학년 정현성입니다. 지금 발표는 여성복지론의 중간고사 과제이며 과제명은 대한민국 여성의 우수 복지 정책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을 보면 해방 후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복지 대상이 되는 여성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 일반 여성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녀 복지에 대한 일반 여성을 위한 정책이 첨가되었으나 공공 부분에서는 여성 복지보다 부녀 복지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며 과거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앞으로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의 정책과 과제를 논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여성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체계로서 여성들의 일상 생활상에서 여러 장애가 제거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족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제도와 활동의 총칭으로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여성의 복지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 복지는 요보호 여성을 우선으로 하되 모든 여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복지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 복지라는 개념 하에서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가출 여성, 윤락 여성 등 주 대상으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리 제도, 한부모 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 사회복지 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제한적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복지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그 명칭이 부녀 복지에서 여성 복지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여성 복지의 범위도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의 정책입니다. 여성 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여성 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이라는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해 왔는데 여성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주를 넓게 보고 접근하려 할 때는 여성 정책이라는 용어를 요보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여성 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인숙은 여성 정책이 여성 삶과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성 복지는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제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실체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성 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의 관계를 여성 복지 정책이 여성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소희도 여성 복지 정책은 여성 정책 중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요보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며 여성 정책은 요보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 정책을 여성 복지 정책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의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었고 또 겪고 있으며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2005년 합산 출산율인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현실과 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성 역할이 구별되면서 양육과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여성의 몫이 큰 경우가 많으며 집안의 경제 부양을 책임지는 것은 남성의 몫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혼란과 정체를 맞게 되면서 사회는 남성에게만 무조건적인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여성에게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성과 함께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기보다는 여성 개인의 잘못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접근이 예방적이기보다는 미봉책으로 제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재활보다는 현상 유지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권익 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요인은 여성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여성적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요보호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여성적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 보장입니다. 법적 평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하여 뿌리 깊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통적인 성차별적 태도 및 고정적 역할 부담에 대한 편견과 관습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평등을 실현하는 힘은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권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성들은 이러한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 의식에 깊이 박혀있는 전통적 사고와 이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보수성으로 인하여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이 예상되므로 장기간의 계획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복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성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높여 예산 분배 과정에서 여성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이 가장 지체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 개발이 시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공직 부분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즉, 정부에서 예산을 기획하는 과정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여성 관련 예산은 보다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